선포드리겠습니다. 순국 순혈과 호국 운명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일동 묵령. 조국이 부르면 맹우는 갑니다. 맹호 용사들은 조국의 부름에 월남의 하늘아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파병되었습니다. 이곳 동작동에는 후국 영령 18만 명이 영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로 나가 조국과 자유수를 위해 기꺼이 값진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173명의 전사자와 4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그분들에 대한 개개인의 기막힌 사연은 너무나 많습니다. 50년이 지난 오늘 그중 몇 분의 사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임농총중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묘비에는 육군대의 임동춘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무공훈장은 임동춘 중위와 살아 돌아온 이무프 중위 두 분이 앙케 영웅으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묘역은 1년대 8중대장 김용왕 대위가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중대장의 전령이었던 김익함 병장은 중대장의 보호하지 못한 그런 죄책감으로 이 자리에서 유서를 쓰고 자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쟁 포로가 되었다가 330일 만에 귀환했던 기감전대 유종철 일병 이야기입니다. 여기 동작동 제4023번 묘역은 지금도 이렇게 동구만이
비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여기 묻혀 있는 맹호부대 첩보대장 박순유 중령님의 얘기입니다. 앙캐 전후에는 앙캐 영웅 박순유 중령의 초등학교 시절 일제에 투쟁했던 거창 신흥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동료였던 이송도 전우가 투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기는 경상남도 거창군 신흥초등학교 교정에 왔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온 것은 저희들과 같이 1972년 4월 월남 앙캐패스 작전에 참전하셨다가 돌아가신 박순유 중령님을 기리는 항일 동맹 휴학 어거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유 중령님은 초등학교 시절에 일제의 창시 계명에 반대하여 동맹 휴학을 했던 장소가 바로 이 신흥초등학교였습니다. 지금도 그 이후에 6학년이었던 박순유 외에 5학년 학생들과 같이 동맹 휴업을 한 그 비석이 현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라나는 후배들과 또 이 지역의 주민들의 모범이 되고 기감이 되었기 때문에 항일 동맹 휴학 어거비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박순유 중령의 독립투사 행동과 앙캐 전쟁 영웅으로 영원히 기억하고 그 뜻을 이어받아 머리 숙여 상가 명복을 빌고 추모를 드리는 바입니다. 2022년 6월 제72주년 현충일에 앙캐패스 전투 전사자 173명이 잠들어 있는 이곳 동작동 삼묘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맹호는 앙캐 전투의 성전과 희생된 분들을 잊지 않고 추모하기 위해 4m가 넘는 바위에 전성비를 만들어 638 고지 정상에 세웠습니다. 한국군이 월남에서 철수하자 베트남 정부는 한국군이 사용했던 모든 시설들을 흔적도 없이 제거했지만 638 고지에 우뚝 서 있는 전성비는 그대로 두게 했습니다. 베트남 국방장관 보옹우엔 잡과 육군 참모총장은 앙캐패스 대헬전은 한국군의 전략과 용맹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한국군의 희생과 성리의 기념탑임을 베트남도 알아야 한다고 그대로 두게 하였습니다. 이곳은 그동안 수많은 참전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638 고지 현장을 찾아 추모 행사를 하고 있는 역사적 정표가 그대로 보존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5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또 하나의 앙캐 전성비가 있습니다. 638 고지 19번도로 길목에 있던 고목이 포화로 고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목은 앙캐 전투의 상징적 의미가 있어 원형을 살려 기념비를 만들어 맹호 사령부에 설치하였습니다. 73년 월남 철수 시 한국으로 가져왔으나 부실한 관리로 너무 나무가 썩어가고 있어 지난해 50년이 지난서야 영구 보존토록 전성비를 앙캐 전후에 쓰는 재정비하여 육군사관학교 내 육군박물관에 영구 전시하여 후배 장병들에게 감투 정신을 고취시키는 교육장으로
훌륭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앙케 전투는 맹호부대 기갑연대 1중대가 주둔하고 있던 638 고지 일대 고원지대와 키농과 앙케를 거쳐 캄보디아 국경을 잇는 군수품 보급 수송로인 19문 도로를 을맹정규군 최정예 3사단 12연대가 1중대 전술기지를 야간에 기습 공격하였습니다. 맹호는 이를 격퇴하기 위해 앙케 전투로가 시작된 것입니다. 앙케 패스 전투는 월남 8년 전투 중 월남 정규군과 맞붙은 사단단위 최초 전투이고 막강한 화력과 인력이 요새 같은 방어 진치를 구축하고 있는 적을 맹호는 이를 응징하기 위해 백마, 미 공군, 미 해군 함대의 지원까지 받아 드럼통을 굴리며 638 고지를 진격했고 16일 만에 적을 퇴적시키고 638 고지를 드디어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고 임동춘 중위와 살아있는 이무프 중위는 638 고지 최초 점령 시 목숨을 돌보지 않고 최선봉에서 고지 탈환을 하여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태공무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후 임동춘 소대장의 약혼녀는 유복자 아들을 낳았고 아들은 훌륭하게 장성하여 손자를 낳아서 손자와 함께 아버지 묘수를 매년 참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군에서는 임동춘 소대장의 기재를 살려 보병학교 내 동상을 건립하였고 제구상과 같은 동춘상을 제정, 모범 초급 장교들에게 매년 육군 최고 영예인 동춘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월남전은 적들은 은밀한 밀림을 이용한 병력 이동과 전쟁 장비, 진치 구축을 비롯하여 아군 기습 공격도 밀림 루트를 통하여 자행하고 사라지는 게리라 작전이 적의 전형적인 공격 방법이었습니다. 한국군에서는 밀림 속 적의 움직임이 초미의 관심사항이고 작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첩보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박순유 첩보대장은 앙케패스 전투 시 적정 깊숙이 침투하여 적의 동태를 탐지하기 위해 새벽에 어둑한 시각에 1중대를 출발하여 서쪽 산악 지역인 콤둠, 블레이크 두 코를 대원 이명과 통역 월남민을 대동하여 침투하다 적의 영매벽에 걸려서 적과 조우 치열한 교전을 하다가 대한 이명과 적 B-40에 맞아 그 자리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이때 박순유 소용은 46세였고 36세 젊은 아내 김순숙 여사와 2살부터 12살까지 어린 자식 6명을 남겨두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아들의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노모께서는 식음을 전폐하여 건강을 잃으셨고 빨리 운명하셨습니다. 부인은 시어머니의 권유와 남편 박수령의 유지를 받들어 어린 6남매를 거느리고 부산으로 이사하여 어려운 환경에도 억척같이 자식들을 교육하여 훌륭하게 성장시킨 신세대
신사임당이라 부를 만큼 자유교육에 일생을 바치고 남편이 전사한 월남 땅도 찾아 베트남 어린이들을 위한 장학사항과 많은 도움을 주는 일도 했습니다. 특히 당시 7살 아들 박민식은 어려운 환경에도 굳건히 노력하여 외무고시, 사법고시, 양가고시에 합격하여 외교관과 법조인으로 사회에 봉사하였고 부산에서 국회의원에 출마 2번이나 당선되어 국가에도 크게 봉사하였습니다. 박민식은 금년 5월부터는 아버지와 같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복리를 위해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되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고 역대 최고의 보훈처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